제가 15년 전에 탈북을 할 때 11명이 연길에서 떠났어요. 저희가 떠나가지고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쿤밍으로 가는 도중에 저희는 11명이 모두 기차칸에서 잡혔었어요.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잡혀서 이제 그냥 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끌려가가지고 북한에 다시 부총돼서. 그래서 그냥 북한 기차인 줄 알고 그 한쪽에 경찰들이 저희를 사이드에 밀어가지고 유리창을 이제 발꿈치로 톡톡 쳐봤는데 도무지 그 유리창은 깨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밖으로 싹 나와가지고 이제 미닫이 문을 열었더니 중국 기차는 달릴 때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서 기차를 탈 때는요, 달리는 기차에도 문이 열렸어요. 그냥 문을 열고 기차가 이제 전기가 얇아서 키로가 한 50km를 달렸어요. 50km를 달리는데 기차역을 떠나면서 최고 속도가 50km이기 때문에 다음 역에 도착하거나 처음 역을 떠날 때의 속도는 한 30km 정도가 나와요. 충분하게 떨어질 수가 있고 떨어지면 자갈밭에 이제 굴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잡혔다가 저희가 그 역도 모르는 기차역에서 이제 경찰들이 그날 그 시간에 오지를 않아가지고 여러 명이 100% 이제 그 이름도 모르는 지역에 나와가지고 밤에 브로크라고 하는 중국의 한족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잡아주는 집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9명이고 남자가 2명이었어요. 남자가 3명이나 여자가 8명. 한 명의 남자는 5살이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 한 명의 남자가 있었고 여자는 고등학생, 그 다음에 24살, 뭐 27살, 그 다음에 아주머니도 있고 또 애 엄마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막 문을 두드려. 삼촌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거 공안이 왔는가 속이 막 한 줌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뒤로 브로커아이가 이제 팬티를 입고 막 뛰쳐나왔어요. 그 20살도 안 된 애가 그 자기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덩치가 좀 있는 여자였는데 얘하고 자겠대요. 브로커가 한족 브로커였어요. 얘하고 자겠다고. 얘가 이제 고등학교도 안 졸업했네요. 근데 얘하고 자겠대. 제가 그때 그 맥주병을 잡고 저 브로커의 대가리를 아예 부셔버린다라고 하고 이제 그 중국에서 10년인가 살던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북한 여자였어요. 탈북자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그까지가 한 번 좀 자자는데 좀 자지. 한국까지 가야 되겠는데 저 브로커가 아니면 어떻게 가냐? 저는 이제 중국에서 안 살다가 이제 이렇게 직행이라는 그런 걸로 오던 사람이어가지고 도무지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중국에 와서 내가 탈북자와 함께 한국에 가려고 떠났는데 내가 이 친구들을 안 지키면 누구도 우리를 안 지켜서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브로커를 잡아다 놓고 우리는 한국에 안 가도 되니 이 여자들 한 명만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네가 이걸 통역을 해라. 그 중국에서 10년 살다가 온 탈북자 여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죽지 않으면 내가 이 한국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꼭 그대로를 통역을 해라. 이 안에 있는 여자 한 명만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근데 이제 씩씩거리고 이제 건드리지를 못했지만 꼭 누군가는 자겠대. 그래서 그 중국에서 10년 살던 여자가 스스로 그 남자하고 브로커하고 잤거든요. 이런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북한 사람들이 이 나라까지 오는 데에는 너무나도 아픈 과정을 거칩니다. 좀 이쁘면 이쁘다고 걷지도 않는 브로커 새끼들이 하룻밤 농락을 하고 정말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올 때도 있었으니까. 저희가 북한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을 일했을 때 배고이라도 한 달치 먹을 쌀만 줬으면 지금 아마 여기에 있는 탈북자들의 90%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을 일해서 제가 받은 돈이 3,000원이었어요. 제가 3,000원을 한 달을 일해서 받았는데 제가 제 밑에 40명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일을 했어요. 제 밑에 2,500원, 2,000원, 1,500원까지의 월급을 받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3,000원에 고양이 담배 한 과기 1,500원에 쌀 1kg가 시장에서 1,500원을 냈어요.
월급을 타면 그 돈으로 다 모아가지고 두부 몇 모를 사고 소주 몇 병을 사서 다 같이 마시고 얼굴이 딸딸해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아이고 니들 오늘 월급을 탔네, 이게 다였어요. 아마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탈북을 생각하지 않고 중국에 왔다가 선거에 참가하지 못했고 저를 잡으러 북한의 함경북도의 관탕과 과장이 연변으로 넘어왔고 중국의 조선족 애들이 저를 지켜주던 애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북한 보위부에 잡혔어요. 연길이 중국에가. 그래서 어차피 북한에 가면 정치범으로 죽을 것이고 그럴 바치고는 한국으로 오는 길을 택하면 50%는 살 수가 있고 50%는 죽을 수가 있다는 5대5의 확률이 있어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유교의 원한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게 뿌리박아 있고 탈북민들에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치욕을 주고 탈북민들을 너무나도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했던 그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들에게 충성을 어쩌해서 다 했는데 돌아온 것은 자식들에게 밥 한 끼 배불리 먹일 수 없는 배국날이 돼서 배국사에 갔는데 빈자루를 들고 가서 서 있어도 배국사에 쌀이 없어서 다시 빈자루를 들고 돌아가야 되는 그 엄마들이, 그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해야만이 되는, 또 탈북을 할 때 반드시 격차만이 됐던 그 중국 공산 국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잡히면 그냥 단동이나 장벽이나 도문을 걸쳐서 북송이 되고, 북송이 되면 잘하면 단련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정말 온갖 몸수색을 다 당해가면서 중국에서 탈북민 한 명을 잡으면요 나무 세리빵을 줬어요. 3리빵. 탈북민 한 명을 중국 공산당에 고발을 하면요 그 사람이 받는 돈이 나무로 세리빵이었어요. 그러면 김정일이가 중국 공산당에 탈북민 한 명을 잡아주면 나무 세리빵을 주겠다고 하면 중국 공산당이 2리빵을 떼먹고 신고를 한 놈에게 1리빵을 줍니다. 중국의 나무가 엄청 귀했거든요. 예, 저는 이 자리에 서면요 그냥 지금도 이 나라에 오지 못해서 중국에 숨어있는 탈북민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한 달 전에 탈북민 한 명이 비행기로 제주도를 왔어요. 이 정도는 말해도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바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합동조사 본부에서 이관이 됐는데 7월 7일날 저희가 이제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허가를 받다 보니까 7월 7일날 통일부 개원 24주년 탈북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원이 만들어진 게 24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그게 초대장을 받아서 7월 7일날에 들어가면 아마 제가 그 친구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중국 공산당이 정말 인권이라는 두 글자 앞에 조금이라도 자세를 발휘했다면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잡혀서 나가고 중국에서 말도 모르는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 한족놈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비극이 만들어지질 않았을 겁니다. 1980년 6월 25일은 여러분들이 두 눈을 뜨고 저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그 공산 군대로부터 눈을 뜨고 부모 형제가 갈라졌다면, 지금은 저 중국 공산당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이 총포탄이 터지지 않는 지금 부모 형제 자식들과 가난해서 자그마한 강 하나를 나누면 내가 낳은 자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런 아픔이 또 있고 그런 원한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도 북한에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제 한 명이 저 때문에 2012년에 죽었습니다. 제
저와 이제 정말 싸움을 많이 했던 제 바로 위에 형이 제가 보낸 돈을 받고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동생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탈북을 한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형의 원한을 갖겠다고 이 길에 나선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원한을 아직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형의 원한을 갖기 전에 제가 살겠다고 찾아온 대한민국이 그 중국 공산당에게 아부를 하고 그 중국 공산당의 대사 따위에게 무릎을 꿇고 앞발을 비비는 그런 이 땅에 제1야당의 당수가 있다라는 게 너무 우리를 분노케 했고, 바로 제1당의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찾아가서 인권 유린의 상징가인 티베트에 찾아가서 여기는 전혀 인권에 문제가 없다, 그것은 70여 년 전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온 도종환이를 비롯한 저 더불어 쓰레기만 넘어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함께 비판하고자 저희는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없고 저희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며 저희는 단지 인간의 생명이 저런 한심당들은 정치인들의 손에서 농락당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그 인간의 삶을, 그 인간의 생명을 저 중국 공산당의 한심당들은 공산당 그 체제에 또다시 유린당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분하고 해서 이 자리를 또 저희는 해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제 옆에는 남대문 경찰서에 경찰분들이 계세요. 저분들이 탈북민이 뭐고 저분들이 탈북민들이 이 나라에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일요일 저희들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경찰분들에게 이왕 쉬지 못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왕 나와 계시는 거 저의 목소리를 딱 한마디만 들어주시라 는 의미로도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탈북민들 중에 사기꾼도 있고 탈북민들 중에 도둑놈도 있고 탈북민들 중에 말쟁이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말쟁이도 있고, 이거는 내가 탈북민이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한민국 사람이 마약을 해도 대한민국 사람이 사기를 쳤을 때 와, 탈북민이 사기를 쳤을 때 탈북민 아무개씨 라는 기사로 탈북민들이 참 내가 탈북민이구나,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나는 탈북민이구나, 자꾸 이렇게 만드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은 탈북민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그들보다 대한민국에서 자율의 소중함을 더 많이 알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탈북민들을 좀 더 따뜻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있는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 내 나라고 대한민국이 있어서 내가 이 밥에 고깃국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는 뭐 없을까? 이런 탈북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순서 좀 갈게요. 여러분들 홍콩 아시죠? 네. 홍콩 범죄자 인도법을 중국에서 통과시킬 때 홍콩에 200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200만 시민. 시대혁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저희가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홍보 영상 좀 한번 좀 틀어드리고, 저 중국 대사관에 들리게 좀 틀어주세요.